제4장에 명령을 저하는 사람은 없다. 한 번은 미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전기 작가로 갈 수 있는 아이다 다벨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 그녀에게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원 D 영의 전기를 쓰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3년간 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한 남자를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원 D 영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영은 명령이 아닌 제안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절대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에 이 일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성사가 될까요? 라는 식의 화법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받아 적게 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다. 비서 중 한 명이 쓴 편지를 들여다볼 때면은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 일을 기회를 주었다. 비서들에게 할 일을 정리해 주는 일이 없었다. 그 뒤에 알아서 자신의 일을 찾도록 한 뒤에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지켜본 것이었다. 이 같은 기술은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한다. 그리고 반항심이 아닌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원한을 사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라.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라. 5장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몇 년 전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 매처를 부서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스타인 매처는 전기 분야에 관해서는 최고의 천재였으나 그를 회계부의 부서장으로 임명한 것은 실수였다. 그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고 아주 예민한 성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회사는 그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회사는 그에게 제너럴 일렉트릭스에 자문기사라는 새로운 직함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계부를 이끌도록 하였다. 스타인 매치는 만족했고 회사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런 소동도 일으키지 않은 채 까다로운 인사를 이동시킨 것이다. 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과연 우리 중에서 체면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관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질책하고 이어간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나 직원을 꼬집기도 한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고 회사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러나 몇 분만 투자해서 사려 깊은 말을 건네거나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본다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인회계사 마셜 A 그레인저는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하는 것은 더욱 끔찍하지요. 회계 일에는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업계의 종사자라면 사람을 자르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유쾌하지 않은 일을 잽싸게 해치우는 간섭이 생겨났습니다. 보통은 서비스시 잠깐 앉으시죠.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났고 더는 당신께 맡길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수기에 맞춰서 당신을 고용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상대방은 실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같은 업계에 머무르게 될 텐데 그토록 무심하게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 애정을 가지게 될 리가 없지요. 최근 들어서 나는 약간의 요령과 배려를 가지고 임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각 직원이 지난 계절 동안에 한 일을 신중하게 살펴본 뒤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씨,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뉴욕 출장권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일이 잘 성사된 것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어디서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응원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사람들은 해고당했음에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명하는 대신에 회사가 자리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그대로 일을 할 때면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답니다. 고인이 된 드와이트 머러는 맹수처럼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묘한 재주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는 신중하게도 사람이 지닌 옳거나 공정한 면을 짚어내어서 칭찬하고 강조하고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 누구도 가해자로 만들지 않았다. 중재자라면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인물이라면 소소한 개인적인 승리를 두고 흡족해 하는데 낭비할 시간은 없다. 여기에 그 예시가 있다. 1922년 수세기 동안에 이어진 격렬한 대립 끝에 터키인들은 그리스인들을 영토에서 영원히 몰아내기로 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맹수들 앞에 나폴레옹처럼 선체로 이런 연설을 했다. 제군들의 목표는 지중해다. 그리고 근대사회에 가장 격렬했던 것으로 기록된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리고 터키가 승리했다. 그래서 정권은 트리코피스와 디오니스가 항복을 위해서 케멀의 본부로 향하는 동안에 터키인들은 패배한 적에게 저주를 퍼붓었다. 그러나 케멀은 승리와 관계없이 제도를 보여주었다.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피곤하셨을 텐데 자리에 앉으시죠. 정전에 관해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는 상대가 느낄 패배로 인해서 충격을 완화시켰다. 동등한 군인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때때로 위대한 인물을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승기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케멀은 다음의 중요한 규칙을 잊지 않았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어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어라.